11월 3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자, 금요일에 미국 증시는 반등을 했죠. 다만 나스닥 지수와 반도체 지수 목요일에 하향했던 21 이평선 다시 회복까지는 만들지는 못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죠? 일단 미국 증시가 목요일에 조정을 보였던 것은 이제 현 시점에서 놓고 볼 때 이틀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여기에 따른 경계감이 반영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금요일에 이제 대반등을 시도는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보니까 반도체 지수와 나스닥 지수 하향했던 이러한 어떤 이평선의 회복을 만들지는 못했다. 반등은 했지만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미국의 그 국채금리 10년물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게 더 올랐어요. 더 올라가지고 4.37%까지 올랐는데, 미국의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나 해리스 누가 되든 간에, 집권 초기에 이제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국채 발행을 많이 하다 보면은 국채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선제적으로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금요일에 이제 10년 만기 국채 금리 4.37%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임박해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더 오른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마도 미국의 이 국채 금리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오른 것을 감안할 때 대선 이후에는 일정 부분은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뭐 시장에서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국채금리가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일정 부분 이렇게 되눌릴 때는 증시는 다시 또 대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번 주 증시는 크게 놓고 볼 때 세 가지의 이슈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11월 5일 미국의 대선이죠. 자, 해리스나 트럼프 지금 현재 박빙입니다. 한국 증시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아무래도 해리스가 당선이 되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현재는 이제 둘이 이제 박빙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관망세 분위기가 미국 대선 다가오면서 좀 잡히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미국 증시의 어떤 경계 심리, 불확실성에 따른 어떤 되눌림, 이런 부분으로 또 영향을 주고 했죠. 아무튼 이런 부분은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서 다시 개선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11월 6일에 FOMC입니다. FOMC인데 이제 10월에 이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인지, 이게 이제 뭐 관심사겠죠. 물론 뭐 11월에도 추가로 금리를 인하한다 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증시 반등에 도움을 주겠죠. 그러나 10월에 0.5%포인트 인하를 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는 11월에는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4일 월요일부터 개최가 되는 중국의 전인대입니다. 중국의 전인대에서는 이제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이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대규모 부양책이 발표가 될 경우에는 중국 관련주, 중국 소비 관련주에서 반짝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먼저 이 기대감이 한번 반영은 됐었어요. 반영은 됐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반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한국 증시 전반에 있어 갖고는 궁극적으로는 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전인대에서는 현재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 가지고 특별채하고 국채 한 10조 위안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940조 원 정도 추가 발행하면서 재정 부양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재정 확대 정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이제 증시에 있어 갖고 이번 주 증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대체로는 미국 대선,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미국 대선 전에, 그러니까 주 초반에는 관망세나 경계심리, 요게 아무래도 좀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대선 이후에 그러니까 주 중후반으로는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수급이 일부 개선될 가능성,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대선 과연 누가 당선이 될 것인지, 한국 증시는 아무래도 해리스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수를 살펴볼게요.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20일 이평선. 자, 제가 지켜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결국 하향을 하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수렴권이 있었죠. 또 이렇게 수렴. 자, 수렴권을 이렇게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 자, 이렇게 그려 본다면 수렴권을 약간 아래로 좀 하향한 그런 모습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흐름 자체는 이 위치에 있을 때보다 약화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코스피 지수는 요 2500포인트 전이 있죠. 2500포인트 전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선 또 관악폭이에요. 또 관악폭이라 이 삼각 수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방향을 보거든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가는 방향을 본다라고 하는데, 보통 위로 뚫으면 긍정, 아래로 하향하면 부정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워낙 이렇게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삼각 수렴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등락을 줍니다. 등락 주다가 위로 뚫어요. 그러면은 수렴 이후에 위로 갔다, 좋다 하고 막 매수 붙어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깨버립니다.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삼각 수렴에서 가다가 아래로 깨요. 그러면 이제 부정이죠. 그래서 뭐 부정, 뭐 매도도 하고 뭐 하게. 그러면 다시 이렇게 올리는 경우예요. 이렇게 트릭을 주고 오히려 이쪽으로 가거나 트릭을 주고 오히려 이쪽으로 가는 이런 경우들도 과거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트릭이냐 진짜냐인데, 보통은 이게 트릭이 되려면 요게 짧아야 돼요. 요 트릭의 흐름의 구간이 짧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번 주 내에는, 이거 깼어도 이번 주 내에는 이 수렴권 위로 다시 이렇게 올라가 줘야만 이게 트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도 기준점 체크를 한번 요걸 기준으로 해도 좀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약화되는 건지 트릭인지, 이번 주 흐름에 이제 달려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죠. 코스닥 지수. 일단 5일 이평선을 또 하향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저항점을 돌파하는 건 참 어렵고, 또 지지는 금방 또 하향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만큼 아직은 좀 한국 증시가 약하고 또 유동성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또 외국인 매도 구간에서는 이 대항마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약한데, 어쨌든 5일 이평선을 하향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코스닥 지수는 이런 부분이 새로운 하락은 아니에요. 자, 월봉 차트로 가서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코스닥은 지난 4월부터 하락을 했고요. 이 4월부터의 하락에 연장선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죠? 연장선에 그냥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빠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빠져 내려온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지난 8월달 저점, 4월부터 조정을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9월달 저점, 그 다음에 10월달 저점 어떻게 됐어요? 저점이 높아졌죠. 저점이 높아졌다는 건 가격 조정은 끝났다는 소리예요. 코스닥이. 그럼 뭐냐, 남은 건 이제 기간 조정입니다. 그죠? 가격 조정은 끝났고 이제 기간 조정이에요. 자, 기간 조정을 현 시점에서 놓고 볼 때 좀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느냐, 좀 더 가져갈 수 있느냐, 아니면 짧게 가져갈 것이냐, 뭘로 결정될까요? 그렇죠. 요 10월의 저점입니다. 그러니까 10월의 저점인 바로 여기죠, 여기. 그죠? 여기죠. 여기를 갖다가, 그러니까 725포인트입니다. 725포인트. 금요일 종가하고 4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기를 깨서 저점을 또 낮추느냐, 아니면 여기를 지지하면서 다시 5일선 회복으로 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여기를 지지하고 5일선 회복으로 간다면은 이거는 아무래도 조금 기간 조정이, 이제 남아있는 기간 조정이 좀 짧다라고 인식할 수 있겠죠.
다시 10월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기간 조정이 아직 좀 더 남았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요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번 주 코스닥 지수의 흐름을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지금부터 어떤 새로운 조정이 아니고 이미 연장선에 있던 흐름이라는 거, 요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아마 앞으로는 어떤 큰 가격 조정보다는 가격 조정을 이미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더 회복 과정이 남아있다. 그 회복 과정이 어느 타이밍에서 갈 수 있겠느냐는 기간 조정의 길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마인드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죠? 이번 주도 이제 뭐 기업 실적 발표는 이제 지속됩니다. 다만, 앞에서 이제 기업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더라도, 가깝게는 이제 목요일날 장 마감 후에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금요일날 갭상승했던 탄력이 좀 둔화되고 그랬었죠. 어쨌든,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더라도 그 종목들의 주가가 그 실적을 반영하면서 강해지려면은 지수 자체가 일단은 선방을 해줘야 돼요. 지수가 빠지고 이러면은 그런 종목들도 올라갔다 다시 또 금방 탄력이 악화되고 그러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지수가 먼저 살아나야 되는데 이번 주는 미국 대선 전과 후가 달라질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날씨가 어제 오늘은 좋은데 내일부터 모레 쪽으로는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그래요. 뭐 0도까지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감기들 좀 조심하시고 이번 주 조금 더 힘을 내셔가지고 장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